경자 씨, 오늘은 모든 걸 다 잊고 저와 함께 보냅시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이미 우린 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좋게 가지세요. 하지만 남편이 알면 인생의 후반부에 마지막 사랑을 파크 골프장에서 만나게 된 송경자님의 사연입니다. 그녀의 사랑 이야기가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파국으로 끝날 것인지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의 넓은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3세가 된 송경자입니다. 두 아이를 제법 어른처럼 잘 키우고 이제는 퇴직한 남편과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결혼 후 34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며 늘 누군가를 챙기는 데에만 익숙해진 삶.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지 지금은 집 안이 고요하기만 하고 그 고요함이 제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라도 다정하면 좋으련만 언제나 똑같은 모습만 보여주네요. 아침이면 소파에 앉아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을 걸지 않으면 대화도 걸어주지 않아요.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내가 무엇을 물어도 그가 주는 대답은 늘 단순하거나 무성의합니다. 이런 일이 십수년이 지속되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상처로 다가오네요. 얼마 전 생일날 아침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이었죠. 작은 케이크라도 사서 소소하게 커피 한잔하며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남편은 생일을 기억 못하는 건지 아님 기억을 안 하려는 건지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그저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하더군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무슨 날이기는 화요일이지. 왜 오늘 제사라도 있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제사도 다 지났고 아무 날 없는데 나 입 심심하니까 과일이나 줘.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역시나 몰랐습니다. 내 생일인데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듣길 바라며 작게 중얼거렸는데 그것마저도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 들더니 내 말을 듣기 싫었던지 텔레비전 볼륨을 키웠거든요. 그날 밤에 남편이 잠들고 나서 혼자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괜히 섭섭해서 남편이 먹다 남은 소주랑 케이크를 먹고 잠들었네요. 사랑한다는 말은 기대조차 안 하고 그냥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줬으면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은 지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에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구 숙자가 불쑥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송 여사, 파크 골프 들어봤어? 공 치는 운동인데 거기 가면 재밌는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다 하더만 나랑 같이 한번 가볼래? 순간 머뭇거려졌어요. 언제 운동을 해봤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내게 이런 운동이 어울릴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숙자가 돌아가고 곰곰이 앉아 생각해보니 집에서 답답하게 앉아있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전화해서 같이 가자고 했네요. 파크 골프장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잔디 위를 걸으며 공을 치고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런 분위기가 어색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처음 오셨어요?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웬 중년의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네, 오늘 처음인데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는 자신을 김석진이라고 소개하며 파크 골프 클럽에서 꽤 오래 활동했다고 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기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금방 재밌어지실 겁니다. 그는 내게 파크 골프 스틱을 건네주며 공을 치는 법을 알려줬어요. 자세를 잡아주며 방향을 설명할 때마다 그의 친절함에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묘하게 마음이 놓이더군요. 공을 보시고요. 스틱은 이렇게 살짝 기울여 주세요. 석진 씨의 설명을 따라 처음으로 공을 쳐보았는데 공이 느릿하게 잔디 위를 구르다가 들어가는 걸 보며 오랜만에 작은 성취감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더군요. 다녀왔어요. 어딜 갔다 왔는지 묻지도 않고 짧은 대답을 하는 남편이 그날따라 그렇게 상처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석진 씨가 해준 조언, 파크 골프장에서의 웃음소리, 그리고 오랜만에 내 이름을 불러준 누군가의 따뜻함이 모두 생생하게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꺼내 짧게 일기를 적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웃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게 행복이 될 수 있구나. 파크 골프장을 처음 방문했던 날 이후 들뜬 마음으로 집에서 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군요. 늘 같은 하루를 반복하며 무거웠던 발걸음이 이제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 같았죠. 파크 골프를 하며 잔디 위를 걷는 느낌, 맑은 공기를 마시며 햇살을 느끼는 시간이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석진 씨와의 관계도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졌고요. 제대로 공을 치지 못해도 웃으며 격려해주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에 크게 반응을 하며 칭찬해 주었거든요. 석진 씨의 따뜻한 배려에 오랜만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파크 골프장을 갈 때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석진 씨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셨네요, 경자 씨. 그의 밝은 인사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날은 이제 멀리 공을 보내보자며 더 멀리 보내는 법을 알려주었고요. 자세를 조금 더 낮추시고 스윙을 더 부드럽게 해보세요. 그가 자세를 잡아주기 위해 손끝으로 내 팔을 살짝 움직였을 때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게 신경을 써준다는 느낌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져 오더군요.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죄책감도 스쳤고요. 내가 왜 이렇게 설레는 거지? 단순히 골프를 배우는 거야. 정신 차리자, 정신.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네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파크 골프장에서 느낀 감정과 집에서의 일상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의 눈은 늘 그렇듯 텔레비전이 아니면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여보, 오늘 파크 골프장에서 공이 잘 맞아서 기분이 좋았어. 그래. 관심을 받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리는 걸 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익숙한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어요. 돌아올 대답을 아는데 난 왜 남편에게 말을 거는 걸까?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서일까? 날이 갈수록 석진 씨와의 관계는 점점 깊어가며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덧 일상 속에 녹아들어 그의 이름이 카톡 알림창에 뜨는 순간 은근히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도 공을 치고 석진 씨와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작은 텀블러를 꺼내 따뜻한 차를 주더라고요. 이거 대추차예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길래 경자 씨가 생각나서 챙겨왔어요. 석진 씨는 참 섬세한 것 같아요. 이런 배려를 받는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럴 리가요. 경자 씨 같은 분은 어딜 가나 이런 대접을 받으시건데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이내 마음속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외간 남자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게 맞아?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써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석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로 바람을 쐬러 가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당황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묘한 설렘이 다가오더군요. 그게 경자 씨, 잠시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저도 살아보니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참으로 좋더라고요. 석진 씨의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낸 적 있었던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번 주말에 지방에서 파크 골프 대회가 있는데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선수로 넣었지 뭐야.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하더군요. 그래, 다녀와. 요즘 운동 참 열심히네. 뭐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보, 대회가 1박 2일인데 괜찮아? 뭐, 어때 갔다 와. 남편의 무심한 반응에 괜히 기분이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외박을 한다고 해도 별 신경을 쓰지도 않는 거야? 주말이 되어 떠날 준비를 하며 괜히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입고 갈 옷을 고르고 평소보다 공을 들여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마치고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었지만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래, 일단 가보자. 가보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분명해질 거야. 석진 씨가 데리러 와서 그의 차에 올라타는데 차 안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아 주었어요. 오늘 기분 어때요? 제가 스케줄을 다 짜놓았으니 경자 씨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즐기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신경을 다 써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요즘 참 마음이 복잡했는데 석진 씨 때문에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왜요? 복잡한 마음 같은 건 남편분에게 털어놓으시면 한결 기분이 풀릴 건데. 석진 씨의 말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디 들어줘야 말이죠. 그이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석진 씨는 아내분과 대화가 잘 통하세요? 제가 말 안 했던가요? 몇 년 전에 사별을 하고 저 혼자 삽니다. 애들도 다 커서 독립하고 명절 때나 얼굴을 비추네요. 제가 경자 씨 남편이었으면 하나하나 다 들어줬을 텐데. 앞으로 답답하거나 복잡한 일 있으시면 제가 말동무 해드릴 테니 저한테 다 말하세요. 제가 또 가만히 들어주는 건 잘하거든요. 그의 말이 단순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는데 창문 너머로 잔잔히 흐르는 강물이 보였고 가을의 끝자락이 만든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여긴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한 번쯤 경자 씨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하루는 전부 경자 씨를 위해 쓸 건데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마음이 편해질 수만 있다면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강을 따라 산책을 해볼까요? 석진 씨의 제안에 나는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였고 펜션을 나서 강가로 향했어요. 강가에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니까 왠지 뭔가 막혀 있던 것이 뻥하고 뚫리면서 오늘 그와 같이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석진 씨가 말을 걸었어요. 경자 씨, 여기서만큼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저와 경자 씨 둘만의 인생으로 살아볼까요? 그 말에 순간 멈칫했어요. 석진 씨가 왜 그런 걸 묻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날은 뭐에 씌인 건지 저도 모르게 알겠다는 대답이 나오더군요. 석진 씨는 대답을 듣고 슬며시 다가와 저희 손을 잡았어요. 그때만큼은 처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강변에서 산책을 마친 후 방 안 침대에 앉아 있는데 석진 씨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저 저와 경자 씨만의 위한 시간만 가지면 되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눈빛이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무미건조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군요. 잘 다녀왔어? 응. 괜찮았어. 경치도 좋고, 오랜만에 힐링 좀 했지. 그래, 좋았겠네. 그게 끝이었어요. 대회는 어떻게 끝났는지, 아님 숙소는 괜찮았는지, 뭐 이런 걸 묻는 건 하나도 없었죠. 나 저녁 안 먹었어. 빨리 밥 차려줘.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가졌던 죄책감이 일순간에 사라졌고, 말문이 막혀 한동안 서 있다가 부엌으로 갔어요. 그날은 그렇게 지났고 일이 있어 일주일 정도 운동을 하러 가지 않다가 일이 끝나고 파크 골프장에 가게 되었는데 웅성거리며 나에 대해 떠드는 거예요. 경자 씨랑 석진 씨, 요즘 많이 붙어 다니더라. 그것만 붙어 다니겠어. 둘이 여행도 갔다고 하던데 이자가 가족끼리 펜션 잡아 놀러 갔거든. 근데 거기서 저 둘이 손잡고 들어가는 걸 봤다. 지 뭐야?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하며 공을 쳤는데 손이 떨려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경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 멍하니 스틱만을 흔들다가 코스를 다돌고 돌아왔을 때 석진 씨가 다가오더군요.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제가 미안합니다. 괜히 경자 씨를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그게 왜 석진 씨 때문이에요. 제가 억지로 간 것도 아닌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저는 얼굴이 좋지 않았고 석진 씨는 어깨를 토닥여 주며 말을 이었어요. 저런 소문은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늘 곁에 있다는 것만 생각하세요. 석진 씨의 다정한 말에 전 또다시 그의 어깨에 기댈 수밖에 없었고 호텔을 예약해 놓았다고 하길래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석진 씨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향할 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여기서 뭐해? 네가 왜 여기 있어? 생각지도 못한 아들이 나타났기에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어요. 와이프가 여기 호텔 케이크를 좋아해서 왔지. 그런데 이분은 누구길래 엄마가 여기서 같이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맞다. 이분은 나랑 어릴 적 고향 오빠셔 일 때문에 서울에 왔다가 여기 묵고 있다고 해서 잠깐 인사한다고 커피숍 갔다 온 거야. 너도 여기 케이크 사봤으니까 잘 알겠네. 여기 1층에 로비에 커피숍 있잖아. 아무리 고향분이라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고, 그래, 누가 보면 어떻게 하려고. 별소리를 다 한다. 이제 집에 가는 길이야. 그리고 내가 노파심에 말하는데 아빠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마. 괜히 오해하고 엄마 혼난단 말이야. 급한 마음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핑계는 되었지만 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겠더군요. 알았어, 엄마. 나중에 이분이 아니라도 다른 분과 약속 잡을 때 이런 곳에서 하지만 알겠지. 길거리에 전부 커피숍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래. 알았어. 아들, 엄마 갈게. 케이크 맛있게 먹어. 그렇게 아들과 헤어졌지만 아들은 미심쩍은지 헤어지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 저와 석진 씨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부끄러움이 몰려와 얼굴은 홍당무로 변해버렸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내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요즘 파크 골프는 어때? 연습은 잘 돼가고? 응.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 남편의 다음 말이 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들었어요. 석진이라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하던데 맞아.
동네 아는 형님이 말해줘서 들었어. 순간 놀라서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하고는 대답했네요. 내가 그 사람하고만 친한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 친해. 원래 운동하다 보면 전부 친하게 지내거든. 혹시 여행 갔다 온 것도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 끝이 나고 말 텐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고 있을 때 남편은 다시 덤덤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그런 거면 행동 좀 조심하고 다녀. 요새 화장도 진해진 것 같고 암튼 이상해.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 잘하고. 그 말을 끝으로 우리들의 대화는 끝나버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서 남편과 같이 잠을 청하는데 그날따라 안방 공기는 너무나 무거웠어요. 아침이 되어 운동을 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파크골프 단체 카톡방 알림음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고 하더니 우리 동호회가 왜 이렇게 되었죠? 맞아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될까봐 겁나네요. 저도 그래요. 나이를 거꾸로 먹었나? 멀쩡히 가정이 있는 여자가. 그럼 그 말이 사실이에요? 펜션을 놀러 가지를 않나? 정아 씨가 그러던데 길거리에서 팔짱을 끼고 가는 걸 봤대요.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누가 보아도 저의 이야기라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온 건가? 저는 석진 씨를 조용히 카페로 불러내 이별을 건네기로 마음먹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석진 씨, 이제 우리 관계는 이쯤에서 정리해야겠어요. 남편도 의심하고 회원들 다 알고 있잖아요.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좋았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그때는 정말 좋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석진 씨 때문에 가정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석진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경자 씨, 아무리 그렇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끝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마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지.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저의 이별 통보에 갑자기 버럭 화를 내었는데 지금껏 보았던 석진 씨랑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무시하다니요. 제 말 뜻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석진 씨랑은 다르게 정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석진 씨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적이 흘렀고 서서히 석진 씨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걸로 합시다. 경자 씨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고 싶네요. 차에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경자 씨에게 연락할 일도 볼 일도 없을 겁니다. 원하신다면 동호회도 탈퇴해드리죠. 석진 씨는 진지한 얼굴로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더군요. 그래, 마지막이라잖아. 마음속에서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마지막이라는 그 소리에 끝까지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잠깐만 차로 가죠. 이게 끝인 거 맞죠? 그럼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석진 씨는 심각했던 얼굴이 어느새 미소로 바뀌어 차로 데려갔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어 그와의 마지막을 보냈어요. 그렇게 차 안에서 석진 씨와 이별의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지막이라 말했던 석진 씨에게 카톡이 왔고 저는 화면에 뜬 메시지와 영상 때문에 너무나 놀랐어요. 사람 마음을 가지고 놀았으면 그에 맞게 죗값을 받아야지. 당신 남편한테 차에 있었던 영상을 보냈으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가정 잘 지켜봐. 넌 날 무시했어. 그제서야 차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남편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의 얼굴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게 대체 뭐야? 내가 다 봤어. 그 영상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미 모든 걸 보고 왔는지
남편은 영상에 대해 말하며 소리치더군요. 나는 주저앉듯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이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봐요. 지금도 그때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저 너무 외로워서. 차마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머리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며 남편에게 연신 사과를 했는데 순간 뚝 하고 남편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보였어요. 외로웠다고?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마음을 줬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부부끼리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외롭다고 내가 말을 해야 알지? 나도 말하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당신은 항상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벽에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었다고요. 그래, 내가 무심했던 거 인정해. 나도 내가 잘못한 게 많다는 건 알아. 근데 그렇다고 나를 배신한 게 정당화될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죄책감이 밀려와 그의 바지를 붙잡으며 사정 또 사정했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주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눈물만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내 손은 그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듯 했거든요. 남편은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은 채 침묵을 하더니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는 천천히 걸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어깨가 처져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지난날 모든 풍파를 막아주던 그 커다란 사람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쩌자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알아요. 우리가 예전 같아질 수 없다는 거. 하지만 노력할게요. 여보, 화만 풀릴 수 있다면 정말 뭐든지 할게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그냥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날 밤 침대 양 끝에서 등을 돌린 채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서로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는데 그 순간이 너무나 힘들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엔 억눌린 감정들이 요동쳤지만 무엇 하나 꺼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슬픔이 배어 있더군요. 그래서 전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몰라 몸을 웅크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좀 해봐. 내가 그렇게 부족했어. 너가 이럴 정도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려왔고 저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한마디 꺼냈습니다.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그 말에 남편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외로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랑 그게 너 답이야? 그 말을 하고는 남편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던지 이불을 걷어내고 방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쥔 채 흐느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더군요.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한 줄의 문장이 가슴을 깊이 후벼 팠어요. 메모지를 들고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동안 남편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거나 밥을 먹은 뒤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남편의 차가운 태도는 저를 더 깊은 죄책감과 후회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 용기를 내어 남편 앞에 섰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좀 기다려. 지금은 얼굴도 보기 힘드니까. 그렇게 또 몇 주가 지났고 밖에서 술을 먹었는지
남편이 비틀대며 들어와 말을 걸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말에 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고 남편은 저를 따라 식탁에 앉더니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화가 나. 나한테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용서하기도 힘들어. 남편의 말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개 숙인 저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근데 나도 잘못한 게 많았어. 편하다는 핑계로 당신을 혼자 내버려 뒀고 막연히 내 마음을 알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아. 표현을 해야 알 텐데 말이야. 혼자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마지막 순간 눈을 감을 때 당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앞으로 정말 잘할게.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용서한다고 말 못하겠어. 근데 노력해볼게.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꺼내놓으면서 쌓였던 오해와 상처도 풀었어요. 그 이후 우리 사이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며 다녀올게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간단한 반찬을 준비해 보려 했어요. 서툴고 어설펐지만 남편의 그러한 노력들이 사랑으로 느껴져 식어버린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생선찜을 만들어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물론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 보고 따라한다고 했는데 모양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아니야, 여보. 살면서 본 것 중에 제일 좋아. 생선살을 한 젓가락 발라서 입에 넣는데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은 남편이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자기 처녀 때 꽃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 그 꽃 한 송이는 지금껏 보았던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서로에게 서툴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해주었습니다. 경자야, 이제 우리 이 손을 놓지 말자. 우리가 남은 인생이 아직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세월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다시는 투박한 이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외로움이 다가와 마음을 차갑게 만든다면 다른 곳에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곁에 있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털어놓아 보세요. 그럼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